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지 해스로 6년, 만으로 5년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 점차 리먼 사태 여파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리먼 사태 어디까지 왔나라는 내용으로 지난주부터 3일에 걸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시 평가와 함께 현재 상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 리먼 사태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고 또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리먼 사태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좀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정책 당국자가 네.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정책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네. 재정정책의 그 중부서는 그 변경이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심은, 사실 통화정책의 그 당국자, 네. 소위 페드 의장이 이제 교체가 임박됐는데요. 역시 워낙 버냉키 의장이 네. 금리 극복에 아주 혁혁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차기 당국자 페드 의장이 선출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렇게 로렌스 서머스가 차기 의장으로 거의 예. 공식적 임명 절차를 이렇게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지난 주말에 일본 매스컴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번 주에 임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역시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로렌스 서머스 자체는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할 의사가 없다 하는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를 자진 사퇴한다 해서 오늘 새벽에 또 뉴스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죠. 예. 그래서 차기 의장으로 로렌스 서머스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과거에 이렇게 연준 의장도 네.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네. 나중에 이렇게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최종적으로 결정은 대통령이라든가 의회의 재가를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우리와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여론이 안 좋더라도 그냥 예. 밀어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이제 전형적인 여론 정치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퇴를 하더라도 또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선례가 그렇습니다. 있었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 무모양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해서 사실 제닛 앨런으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번에는 제닛 앨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니까 네. 오바마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때는 사실 새 회계연도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공공지출이든가 이런 것이 막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임무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로렌스 서머스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과 서로 협상, 바게닝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로렌스 서머스의 임명 자체를 이번에는 제닛 앨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좀 선언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협상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군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닛 앨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다 후보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이번에 이제 거론되는 로렌스 서머스의 제닛 앨런으로 지금 시간이 내년 2월 달까지 남아 있으니까 네. 더 후보를 좀 더 범위를 넓히지 않겠나. 그래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위기 극복을 누가 진두지에 나갈 것이냐, 결국 연준 의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 변화도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내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FOMC 회의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되죠. 예. 로렌스 서머스든 제닛 앨런이든 역시 지금의 의장은 버냉키 의장이기 때문에 17, 18일은 보다 좀 힘이 실린 상태에서 왜냐하면 로렌스 서머스가 후보의 자진 사퇴가 됨에 따라서 버냉키 의장이 사실 이번에는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할 것이냐 아니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주저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버냉키 의장의 의지대로 FOMC 회의를 이렇게 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이미 재정정책 부분에서는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에서는 출구 전략 얘기가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비상대책을 강구할 때도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아주 혁혁한
소위 브라운식 방식의 재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미국이 2011년 8월 달에도 부담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 4월 달부터 CCAS에 의해서 재정 지출을 이렇게 삭감해 나갔었거든요. 8월 달 그 재정 적자 발표된 거 보면 아주 많이 줄었던 것도 CCAS 문제에 의해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미약하나마 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은 재정 수입이 누진열 구조니까 경기 회복 정도 이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하니까 재정 적자가 지출 축소하고 재정 수입은 늘어나고 해서 적자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재정 정책은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재정 적자가 통화 정책과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그 17일서부터 있었던 17일서 있을 양일간 그 페드 회의에서 어느 정도 출구 정책에 대한 입장은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번 연준회의 결과 다른 부분이라든가 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지요. 로렌스 서머스의 내정설이 계속된다면 이번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보다 좀 강도 있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었는데요. 로렌스 서머스가 후보 자체를 그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버냉키장으로 간다. 예.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정지원의 그 소위 메이지북의 진단대로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천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 기조는 계속해서 가져간다. 경기 회복 기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위기 극복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고용 목표 6.5% 달성해이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2.5%더라도 잠재 성장률 3.5% 달성해이죠.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하는 모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일부 거품이 찐 기후이기 때문에 이걸 그 축소시키기 위해서 변화 가능성은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런 가닥이 될 겁니다. 경기 부양 의조가 더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로금리 상태를 2015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종전보다 강하게 표시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자산 시장에 낀 거품을 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월별 양적 완화 규모는 당초 250억 달러 내외에서 한 100억 내지는 150억 달러 축소되는 형태로 이렇게 출구 전략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자금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를 할 때 금리 정책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금리는 2015년까지 강력하게 유지한다 하는 입장을 보명하고 그다음에 월별 규모는 좀 축소해서 자산분해든가 일부 잠재 인프레를 이렇게 인프레 압력을 완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색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체로 월가의 전문가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차기 의장과 또 관련해서 관련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후보 자진 사퇴를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어느 사람이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출구 전략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역시 그 백악관에 수용했다면 역시 새로운 회계 연도의 그 국가 채무 한도에 대한 어떤 공화당의 반대 이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상 게임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각도로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로렌스 서머스에 의해서 제니 앨런이 이렇게 차기 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통적으로 버냉키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가장 정책 공조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FOMC의 그 17일, 18일 그 회의 결과의 예상대로 그대로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금리 위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완전치 못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로렌스 서머스만큼 급진적인 통화정책을 이렇게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서 대체로 보면 이번에 논문을 읽어보면 대체로 금리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 효과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보다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의장의 입장대로 초저금리 상태는 2015년 말
내지는 그 이후까지도 미국 경기 상황 봐서 사실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양적완화 정책은 스케일대로 된 게 경기 상황대로 이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지금 출구 전략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디펜던스도 제닛 앨런의 페이퍼 속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업률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래서 2%대 6.5%대 실업률 6.5%이 기준이 그 충족되지 않을 때는 출구 전략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이 출구 전략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난 5년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뭐 양적 완화 정책 같이 이 비상 대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 애프터 쇼크라든가 애프터 크라이시스 이런 것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애프터 쇼크, 애프터 크라이시스 어떤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출구 전략 여부와 관계없이 예. 지금은 금리 기급폭이 7에서 8% 능선되기 때문에 비상 대책은 비정상적 대책이고 이 자체로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는 대책이거든요. 지금 이제 위기가 정책 여건 변화되죠. 네. 그다음에 정책도 변화되죠. 자금 흐름도 변화되죠. 그러면 비상 대책에 따른 후유증도 처리하는 것도 위기 극복의 과제다 보입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 대책은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의 요인들은 항상 내부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하는 것이 국가 채무 재정 적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문제가 그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정리할 것이다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위기가 극복하는 정도고 경기가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의 풍거에 따른 어떤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승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어느 순간에 이게 물가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자산시장 측면에서도 지금 그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월가 주가에 관해서 가장 거두인 소위 로버트 슐러와 제레미 시길 간의 어떤 주가의 거품 논쟁까지 있을 만큼 이렇게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산분의 거품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도 애프터 크라이스, 애프터 쇼크의 위기 극복 과제로서 남아있는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과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애프터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중앙은행이 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이미 그 CKS 문제는 이렇게 애프터 쇼크, 애프터 크라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CKS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니까 지금 재정적자 축소되지 않습니까? 재정적자 축소되면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가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애프터 쇼크, 애프터 크라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차원의 CKS 문제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중앙은행도 본래의 위치로 잘 돌아간다. 왜냐하면 비상시에서 정상으로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중앙은행 목표가 제닛 앨런이 들어오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사실 물가 안정 쪽으로 복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적정금리 산출에서 정책의 목표에서 경기 부양의 가중치보다는 물가 안정의 가중치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관할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동산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자산시장을 많이 관할했습니다는 실물경제보다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본래 모습을 자리 잡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 감독 권한도 지금 서서히 좀 이렇게 그 관할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약화를 좀 약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간을 갖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통화정책이 그렇게 경제권에 맞춰서 정상이 되려면 중앙은행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리먼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을 맞아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로렌스 서머스든 제닛 앨런이든 이제는 미국이 정상을 찾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인가 재택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상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시간의 문제지, 속도의 문제지. 실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금리 기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돼 간다 하는
로렌스 서머스가 들어올 땐 빨리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제니 앨런 같은 늦게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미국이 위상 차지하고 이렇게 될 때는 역시 달러는 가치를 그 위상을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달러의 자금을 비롯해서 국내 그 증시에서 사실상 외국 자본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의 주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 지표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국내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소위 외국인이 판치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예.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 약한 문제, 그다음에 경영권의 방어 문제, 그리고 우리 자본에 다시 국부 유출하는 문제 이런 사전적인 방지 대책 이런 것이 좀 선제적으로 예. 이렇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먼 사태 어디까지 왔나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